오늘 사실 이게 불교대학 법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시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3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왔거든요. 그리고 오자마자 약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시간표를 짠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대학 법회라고 돼 있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시간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넣었는데 빼도 될 뻔했어요. 빼도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져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한 3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 뭐 궁금한 거나 뭐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다가 말이 또 터지기 시작하면 또 여성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 그것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는 개무시를 합니다. 그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기는 되게 궁금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공공적인 부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라고 하면 사람이 들어요. 근데 너무 개인적인 거는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동기창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논문이 2편이 있어요. 동기창 들어보셨어요? 동기창.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제가 원래 이제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진짜 오만 때만 걸 찝적거리는데, 그래서 그 동기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는 이론에 대해서도 써요. 이론에 대해서도. 근데 그 사람 화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독망권서 행만리로라고, 망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라, 이렇게 좀 멋있는 것처럼 동조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분위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 멋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쩌라고 이런 반응으로 대받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망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라.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모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시대. 부모님 임종 양치기 소년도 있어요, 요즘은. 부모님 임종 양치기 소년. 부모님이 임종하신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회사에 얘기하고 지방으로 갑니다. 가는 사이에 병원에서 살려놨어. 다시 돌아와. 또 얼마 지나면 또 소식이 와서 우리 문화에서는 임종을 봐야 자식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임종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내려가면 그걸 몇 달씩 하다가 휴가 다 쓰고, 그러고도 몇 년을 더 사셔.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현실이 그런, 뭐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뭐 감기 걸리셨는데 폐렴이 됐어. 그럼 폐렴되면 뭐 준비해야 된다는데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또 가서 이렇게 또 잘해드리면
너무 잘해드렸어. 다시 기적처럼 나아요. 그 연세에는 원래 나을 수가 없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우, 이게 잘하셨는가 봐요. 이러면서 나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며느리가 아니고, 환자가. 허허, 이거 참. 아니,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이잖아요. 아니, 주변에도 있고, 이 안에도 이 정도 인원이면요, 이 안에도 몇 분 정도는 계실 수 있어요. 어른들 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지금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잖아. 예, 그게 뭐냐면, 어른에 대한 화두, 그 다음에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 이 애들 말고, 이 애들. 뭔 뜻인지 아시죠? 저걸 진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환장하겠지.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늘어난 지금 평균 수명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90대 중반에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90대 중반까지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나는 그래도 나름 젊다. 물론 젊다고 젊은 것도 아닙니다. 절에서만 젊어요. 길 하나만 건너가 봐라. 가면 완전 작은 사람 된다. 이 절에서만 젊어. 절에서 연계야. 그런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세 자리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이제 당신이 이제 90대면 이게 90이 꼭 많은 나이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예전에는 한 60, 70만 살아야지. 뭘 인생을 더 오래 살 게 있어. 그리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내가 지금 그 상황이야. 그리고 예전보다 젊어진 건 맞아요, 진짜. 예전 60이면 그게 상노인네들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강릉 쪽에 답사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신사임당 48. 죽은 나이가. 율곡 49이에요. 선조도 49이에요. 그 당시 그냥 그게 잘 산 나이예요. 잘 산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막 이렇게 그거는 환갑하고 이렇게 되면 막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지금은 뭐 환갑 해봐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시골 가면 환갑에 새댁 소리도 듣는다고. 새댁 했는데 나 어디가 새댁인지 누구 보고 새댁이래. 이게 지금 어딨어. 새댁 좀 찾아보자. 환갑이야. 결혼한 지 35년 만에 새댁수. 그래서 제 모토 중에 뭐가 있냐면,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고, 이게 공부가 들어가야 훨씬 더 잘 보면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 중에 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게 왜? 그게 만족도를 높여줘요. 그 유홍준 씨의 그 유행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봐도 공부가 있는 사람은 요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연세만 안 맞으면 제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 취미 생활로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카메라, 사진을 좀 찍어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귀찮으니까 찍는데, 그거 말고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카메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비싸면 엄청나게 비싼 거요. 근데 그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쓸 정도로. 왜냐면 사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똑같은 데를 가서 같이 찍잖아요. 한 무리가 가는 거예요. 떼거리로. 그렇게 찍어 놔도 비슷한 걸 찍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뭐 핸드폰에도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찍는데 지가 찍은 사진은 놀랄 만큼 구분해낸다. 일반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카메라를 좀 좋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사진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아, 진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이미지를 찾아서 책 같은 데다가 도용하면 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지 사진은 정확하게 합니다.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사진을 찍으면서 어떻게 찍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찍는 거는 약간 달라요. 구도가. 그래서 사진으로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올까라고 하는 그 구도를 잡아요. 그 구도를 잡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똑같은 사물을 두 번 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생기고 카메라로 보는 시각이 생겨요. 그래서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하나를 봐도. 그러니까 하나를 봤는데 두 번 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저도 제가 맨 처음에 답사를 다닐 때 저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카메라를 아예 안 갖고 갔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사진을 찍는 시간에 충분히 보는 게 맞다. 이게 제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느끼고 봐야지. 그 시간에 사진 찍으면서 촐싹거리고 댕겨봐야 그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그게 카메라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번 보는 거예요. 눈의 시각, 카메라의 시각. 그리고 저도 제 사진은 대충 잡아요. 제가 사실 말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말이 좀 세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주제를 맞아요. 주제를 이탈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봐준 사람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서 굴러서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유학 갔다 와가지고 편하게 살다가 교수 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세게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서 세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애들은요, 수업하기 진짜 좋아요. 왜?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수가 허저분한 아재 개그를 해도 웃어줍니다. 진짜 되도 않는 걸 하는데도 그 점수가 뭔지 애들이 굉장히 비굴해요. 특히 대학원생은 더 심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언어적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야생에 살았던 거야.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재미없잖아요? 안 옵니다. 몇 푼 내도 뛰면 되지.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요즘 이게 말이 귀한 시절이 아니고 안 바쁜 시절이 아니에요. 다 바빠요. 지금은 개도 바쁘다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바쁜 게 지금 시절이에요. 집 전화를 한번 걸어봐. 몇 놈이나 받나? 핸드폰도 잘 안 받아. 물론 연식이 있어서 자기 전화가 울리는데도 안 받는 사람도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야, 네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화 오네? 이렇게. 근데 아니 진짜 집 전화는, 그러니까 집 전화가 없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집 전화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말이 센 게 안 듣는 사람을 듣게 해야 되고 재구매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즘은 다 인기 투표한다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2등을 인기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난다. 그러려면 말이 세야 돼. 그리고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버릇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몇 분 안에 사람을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원래 스피치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분 안에 시선을 잡지 못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뭐라도 해야 돼. 진짜 뭐라도. 그래서 제가 전에 문화재 해설하는 사람들 교육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정 못하겠으면 옷이라도 벗어라. 그런 정신 자세면 됩니다. 진짜 내가 옷이라도 벗겠다라는 정신 자세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 말에 약간 어떤 이게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제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제 말을 따라 해가지고 제 말이 좀 저렴합니다. 또 싼 단어 선택 뭐 이런 게 있어요. 싼 단어 선택. 아주 환갑이 지난 분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제 말투 따라 하다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럴까? 이렇게 절에 가서 나쁜 물을 들어왔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말도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네가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이렇게 틀어서 거는 경우가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들어보면 제 말인지 아닌지 제가 압니다.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건 내 말투인데? 난 기억이 안 나도 저건 딱 내 말투인데? 이런 생각이 딱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공격하려고 말을 만들어냈을 때 저건 내 말 절대 아닌데? 나는 절대 저런 식으로 말 안 하고 제가 그리고 원래 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저도 그렇게 컸어요. 뭐 강하게 컸어. 맨바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시간도 되고 뭐 취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한 가지 공부를 해야 좀 더 자세히 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 문화재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이런 거 여기 옆에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거의 다 못 봅니다. 제일 좋은 건 타고나면 제일 좋아요. 그런 걸 남이 안 보는 걸 잘 볼 수 있도록 타고나면 최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타고나기 어렵습니다. 타고나기 어려우면 이런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를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관점도 사실은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몸만 운동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관점에도 근육이 생겨. 생각에도 근육이 생겨. 진짜. 자꾸 쓰면.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필요하고 제가 모토가 있어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고 거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 싫어하는 사람도 따라다니는 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에 바람 넣는 건 돼요. 왜 코에 바람 넣는 건 될까? 콧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식이 들 때까지는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80대 중반 이상이 되면 여행도 못 다닙니다. 그때까지가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사를 이렇게 인솔하면서 다녀보면 80대 중반이 되면 거의 잘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 네. 그래서 그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도하고 명상하고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지까지 겪었던 거를 생각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하고 기억이죠. 진짜 얘기해요.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80대 중반이 되면 인생이 끝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90대
중반 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러면 그 뒤로도 한 10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그 뒤로도 쥐락쥐락게 남았지. 진짜. 그리고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못합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명상을 하고 뭐 기도를 해야지. 안 돼요. 다 습관입니다. 이것도 근육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공부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머당이 생활의 발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이 40이 넘기 전에 세 가지 취미를 만들지 않으면 늙어서 반드시 후회한다. 그리고 그 취미라고 하는 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즐긴다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같이 하는 것들은 나중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뭔가를 해놔야 돼. 혼자서 놀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공부, 여행, 답사. 이게 공부를 끊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때가 주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여기도 여행은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비율이 이쪽을 좀 더 우선하라는 얘기고 이걸 좀 더 우선하라는 거고 이걸 우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연금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왜? 돈이 많아도 혼자 방에 있어봐. 어쩔 거요? 연금은 나와. 그래, 어쩌라고? 연금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건물 하나 지어서 그래도 뭐 임대료라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일단 노후를 대비해야겠다. 맞는 얘기예요. 그걸 뭐 잘못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시기가 되면 건물주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영향력을 잘 못 미친다니까. 이해가 되죠? 쓸래도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답사 얘기할 때 뭔 얘기 하냐면, 여행이나 답사 얘기할 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건강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뭐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지. 찌들려가지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애들 뭐 이런 거, 이게 가정주부들이 언제 해방되냐면 애가 대학은 가야. 그 전까지는 이게 족쇄라.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족쇄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시부모님.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짬밥이 어딘데 시부모님을 그 눈치를 보겠어. 단 편찮으시면 언제 임종할지를 모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진짜라니까. 국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 절대 못 나갑니다. 왜? 한 번 평생 잘하다가도, 수십 년 잘하다가도, 그때 며느리가 외국 나갔다던데? 이러면 집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울먹어. 그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미얀마 갈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점집에 갔어. 내가 미얀마를 가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근데 그 점쟁이가 가면 위험하다 했다는 거야. 그 기간 안에, 그 병원에서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 병원에서 벌써.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 박혀 있는 거고, 자, 이걸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점쟁이한테 물으러 간 거야.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거든? 지금까지 살아계셔. 지금까지 살아계셔. 아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친정어머니면 질러요. 지른다니까?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대학 갈 때까지는 이게 쉽게 못 움직여. 쉽게 못 움직여. 아니, 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다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장인데 지금 아마 상대장이 있어요. 집안에 상대장이 계셔, 아직도. 아직도 계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있을 땐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돈이 있을 때는 건강이 없어요. 가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취미도 마찬가지고 계속 뭔가 일을 벌리면서 사부작사부작 해야 돼. 제가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 동시에 한 서너 가지. 우리는 한 4-5가지를 사실 일을 동시에 해요. 한 가지만 하면 심심해. 그래서 일이 계속 중복된다. 스릴 있어. 스릴 있어.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나는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신사납게 일을 하니? 이렇게. 스릴 있어. 조금만 잘못하면 빵꾸가 나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데. 비행기 타러 갔다가 놓쳐봐. 얼마나 이게 막 등골에 땀이 나면서 스릴 있어. 그리고 그 갈 때 그 쪼는 맛이 있어. 참. 그래서 월정사에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면허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택시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거기 택시기사분이 있어요. 제가 전용 택시기사. 시골 택시는 비싸요. 시골 택시 되게 비쌉니다. 타기만 하면 10,000원 그냥 슉 나갑니다.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시골 택시는 원래 비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 택시들이 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락하면 되게 잘 옵니다. 그리고 잠깐 한 시간 기다려 주실래요? 그러면 기다려! 예, 뭐 기다릴게요! 이렇게. 아니, 근데 되게 성격 좋은 분이에요. 저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고 이제 제2의 인생으로 택시기사를 하는 거야. 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공무원 퇴직해도. 그 다음에 쌩쌩하고 예전같이 뭐 골골 하는 것도 아니고 택시기사. 그 개인 택시 타서 하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스님 때문에 내 운전이 다 배렸습니다. 난 딱 시간을 맞춰줘. 월정사에서 타면 몇 시 차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줘. 그러면 광폭 질주를 해서 가야 돼. 그리고 그래도 그게 뭐 이렇게 돌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중간에 사고가 났거나 뭐 이래가지고 차가 막힐 때가 있어. 그 시골은 원래 안 막혀요. 근데 단풍철 이럴 때 이제 좀 막힐 때가 있어. 생각지도 않게. 그러다가 그게 못 하잖아요? 시간 딱 맞췄는데, 원래 보통 사람은 그게 한 20분이나 25분 전에 나가는데, 저는 15분 전에 나가거든. 그리고 그 양반은 거기 길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막, 커브길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이렇게 하거든. 재밌다. 재밌다. 이러다 훅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신기하다고. 그런데도 때로는 1년에 한두 번 놓쳐요. 그 버스를. 근데 그 버스를 내가 꼭 타지 않으면
그 다음 일정이 깨지게 돼 있어. 이게 착착착 제가 톱니바퀴처럼 일을 맞추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봐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2시까지 저 하긴 연불대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있다가 4시에 동대로 또 넘어가야 돼. 그래서 4시에서 6시까지 수업이야. 아니 4시에서 6시 반까지 수업이야.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7시 반에 그러니까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먹을 시간 없어요. 7시 반까지 여기까지 기 와가지고 여기서 야간반을 또 해야 돼. 그러면 7시 반에서 8시 반, 9시 반 되면 끝이야. 그리고 오늘은 그나마 조금 숨이 돌아가는 게 요 일정 전에 원래는 종무회가 있어. 근데 주임 스님이 바쁘셔가지고 오늘 어저께 종무회 한다고 했다가 일정이 취소됐어. 오늘 종단 들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일정이 8시부터, 9시부터 시작해서 쭉 저녁 9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어저께는 더 심해. 어저께는 12시간 수업이에요. 수업만, 연속으로. 인생 살기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거기에 또 책도 1년에 몇 권을 만들어야 되지. 논문을,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약팔로 댕기다가 논문이라도 또 조금 쓰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배불러서 논문을 잘 안 쓰네. 또 이렇게 또 엉겨붙으려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인문학자 1등 아니요. 우리나라 인문학자 전체 서열 1위요, 1위. 10년째 1위. 딴 놈 없어. 못 엉기게 하는 것도 재미거든. 내가 조금 늦춰주면 저것들이 따라온다고. 저걸 확 밟아버려야 돼. 밤잠 안 자고 논문을 써야 돼요. 왜? 그걸로 카운터 되거든. 이건 떠들고 이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 무조건 논문 실적이 몇 편이냐로 카운터가 돼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가 딱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서열이 쫙 아는 사람만 알아. 꾼들끼리는 다 알아. 꾼들끼리는 다 알아. 여러분은 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꾼들끼리는 알아. 제가 1등이야. 내가 굳이 1등이라고 말 안 해도 돼. 근데 여기는 워낙 이게 판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가면 딱 하면, 뭐 이렇게 딱 하고 있어. 말이 틀려.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말이 틀려. 무게감이 틀려. 어디 1등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것도 재밌는데 그거를 또 놓칠 수는 없잖아. 그래 죽자고 한다. 죽자고 한다. 그러다 죽지 싶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중간중간에, 저도 그 중간중간에 외국도 가고 뭐 답사도 가고 다 해요. 누구 말 맞다나 할 짓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할 짓을 하면서 살을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그냥 바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계속 만드세요.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년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약간 비굴하더라도 절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절에 많이 빌붙어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면, 제가 요양원 그런 데도 이렇게 봤거든요. 또 복지 현실을 또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거기 사람 살 때 아니야. 왜냐면 다 노인네들만 있어서 그래요. 다 노인네들만 있어서. 그거는 돈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서 시설이 더 좋아진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왜냐면 다 노인밖에 없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파고다공원 느낌이야. 좀 돈 있는 요양원은 좀 비싼 파고다공원, 좀 돈 없는 요양원은 싼 파고다공원. 그 정신건강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좀 섞여 있어요. 물론 여기도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려서부터 할매들한테 기를 뺏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간다니까. 학교 가서 빨고 여기다 상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죽어. 미라 되겠다니까. 쫙 빨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절에서 자기 발언권을 좀 키워야 돼요. 너무 외곽으로 돌잖아요. 발언권이 없다. 그러면 할매가 되면 쳐요. 그래서 약간 발을 넣고 있어야 짬밥이 됐을 때 발언권이 너무 없으면 말을 안 들어줘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딴 사람이 들어줄 것 같아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안 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짬밥으로 이렇게 쫙 다져놔야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들어줘.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에서 이런 봉사 같은 것도 하면서 약간 굴러서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렇게 좀씩 올라가는, 그런 거라니까. 어디든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사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관계적이고 이런 데 올 때에다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남자분 몇 분 계시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자 많은데 남자 들어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겁나 뻘쭘해.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남자 많은데 여자는 잘 들어가요. 여자들이 약간 생각보다 뻔되거든. 그 반대는, 진짜라니까. 그건 여자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이제 남자들을 위한 무언가가 없을까. 어떤 모임이라도 전립선회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되나. 그냥 하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섞여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뭔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상 저는 늘상 생각은 많이 해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구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구조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분들에게 의탁하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쓰고 죽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일단 내가 먹고 죽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는 자녀분들에게 필요한 정도만 하면 돼요. 딱. 그래서 내가 너무 희생될 정도까지, 여러분들 세대는 정확하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위에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짜장면 하나. 저 어렸을 때도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짜장면 하나 시켜서, 그러니까 운동회 같은 거 끝나고 짜장면 하나 시켜서 애한테 주고, 자기는 닭광이나 찍어 먹고 있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였었어요. 근데 그 G.O.D 선생이 그걸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또 애들은 또 그게 철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 시절만 하도 그거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아마 여러분 자녀분들이면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그 위에 어른들이 했었던,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행복했던 거야.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빼먹어야 행복하냐? 야, 이놈의 새끼 이빨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부해!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세상이 바뀐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녀분들에게 해주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좀 더 잘 안배하지 않으면 그 말년의 20년의 후폭풍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철저한 외로움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힘 풀립니다. 힘 풀립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저 소가 집에서.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갔다고. 제가 집에 잘 안 가는데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저는 의외로 형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별 그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맨날 이렇게 텔레비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많고 아니 진짜 내가 박사 받으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 그래서 박사를 계속 더 받아야겠구나. 근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가족이 다 모였는데 뭐 내가 얼마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애들 여우는 걸 못 보겠다 밑에.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도 있고 하니까 애들한테 뭐 한 5천씩이라도 미리 이렇게 뭘 해보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식들은 뭐 됐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냐고. 안 괜찮지! 난 자식이 없는데!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에게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이해해줘서 고맙대! 나 이해 안 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랬는데, 그래서 뭐 외가 친가 할 거 없이 다 애들한테 5천씩 꽂아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래 하시라고. 이렇게, 선선히 얘기를 했어요. 선선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아까우면 어디서 하나 데려오더라고. 어디 뭐, 데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이제, 뭐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해놓고, 그 다음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의견을 바꿨어. 왜? 아니, 그게 돈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힘이 틀려요. 진짜, 그게 있어. 그러니까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언장으로 쓰시라고. 유언장으로 쓰시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돈을 걸었어요. 그리고 무슨 지금 자식들이 지금 당장에 돈이 다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뭐 그게 큰 문제도 없는데, 그 5천만 원씩 뭐 해가지고 애들 둘씩이거든? 그러면 그 1억씩 넘어가 봐야 그게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너무 있는 것처럼 얘기하나?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중지를 시켰거든?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면 너 더 빨리 무너져.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기 스스로 안배해야 돼요. 지금은 자신이 해야지 뭐 자식이 살펴주고 뭐 남편이 살펴주고 할 상황들이 다 아니에요. 왜? 연세가 너무 많이 되니까. 서로 물론 서로 좀씩은 챙겨주지. 하지만 다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안배들을 잘 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건 집집마다 건건마다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도, 공부, 여행 이런 거 강조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 봉헌사에서 종이컵 쓰지 말라는 뭐 이렇게 안에 내규 비슷하게 이렇게 뭐가 있었는가 봐요. 저는 뭐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종이컵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막상 또 해보면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바람직한 건 맞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죠.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일회용품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아요. 자연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 자연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사는 조건이 파괴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이런 숲을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얘기했냐면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숲이 자연이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웃기지 마라. 지구의 역사의 절대 다수 기간은 용암이었다. 그러면 지구의 본성은 용암일 수도 있다. 왜 숲이라고 생각하냐? 숲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구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이 숲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 아, 진짜. 계속 마그마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일회용 종이,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버린다고 파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암이 파괴가 되겠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인간이 사는 조건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오래 해먹으려고.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완견이나 반려견 이런 거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학대하면 안 된다. 놔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걔네는 자연으로 그 성대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특히 혼자 살고 있으면 애가 인간이 혼자 살고 있고 그런 경우 키우면 나갔다 올 때까지 진짜 빙빙 돌고 있다. 걔 입장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때리는 놈이나 그렇게 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단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기심의 반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 양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 주장만 너무 옳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타당하진 않아요. 타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물론 10분 쉬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일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혹시 말씀해 보실 분 있으세요? 예, 마이크 드릴까요? 예.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그래요? 상황이 예, 딱 이게 들어오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삼법인에게 재행무상은 좀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좀 가고. 근데 그게 이제 교리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제가 원래 그런 교리 전문가인데 그냥 여기서는 사는 얘기, 사는 얘기. 왜냐면 교리나 이런 걸 하면 딱딱해져요. 지금 딱딱해져. 우리 또 그냥 지장전하고 영광하고 지정모사님이 수인이 틀린데 조성하는 분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수인이 틀려요. 어디하고요? 지장전하고 영광하고. 아, 지장전하고 영단하고 영각이요, 영각. 영가? 아, 그래요? 지장모사님은 수인이 아, 그래요? 그게 궁금해요, 스님. 그런 거는 간단한 거니까 저기는 지금 삼법인 저거 답하면 제가 저런 거 잘합니다.
제 책에 나와요. 내 책에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보면 저 얘기가 나와요. 삼법인에 대해서. 예. 예. 그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지금 수인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그건 뭐 5분도 안 걸리니까 잠깐 해드리면, 부처님은 손 모습으로 당신이 어떤 부처님인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항마촉진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운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돈내나 수인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하나 들고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약사라고, 약사 이렇게, 그래서 약사 이렇게, 이게 기초학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다 똑같은 모습의 손 모양으로 구분을 하고, 보살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물건이 뭐냐라는 걸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손 모양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슬 있어? 옆에 짝대기 있어? 깎았어? 이거야. 그러니까 손은 다른 거 해도 돼. 손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냐, 손 모양이냐로 결정이 되는 거고, 부처님은 손 모양. 부처님은 손. 부처님 손, 그 다음에 보살은 물건. 그래도 배운 티가 난다. 지물, 뭐 이런 거,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잖아. 저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병은, 아니, 맞박의 병, 병은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불상은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빡인가만 봐. 빡이면 무조건 지장이요. 눈만 있으면 빡은 안다. 수는 필요 없어. 이거 구분법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졌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석장, 지팡이, 그 다음에 구슬, 이렇게. 자, 또. 백중 때 이거 한번. 백중 때 노래도 한번 하고. 입에 한다는 거는 스님께 배워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잔을 올릴 때는 잔을 왼쪽으로 돌립니까? 오른쪽으로? 그 전에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이건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가일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그러니까 상대가 셀수록 절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산 사람끼리는 한 번, 죽으면 산 사람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임금이나 부처님은 그보다 더 세. 그래서 3번. 임금 귀신한테는 4번. 그리고 산 사람한테는 홀수,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 거기까지 해 딱 하니까.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잔. 향을 놓고 향 위에서 잔을 돌리고 또 이렇게 뭐 하잖아. 그치? 돌리는 거 아니요.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돌리는 거 아니요. 돌리는 거 아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토를 달지 마. 어떤 스님이 뭐 그랬어요. 전문가 토를 달아. 큰 스님이 그랬어요. 큰 스님 이런 거 안 배웠거든. 큰 스님 될 때 이런 걸 배우지 않아요. 이건 유교 얘기고 주자 가래에 나오는 얘기예요. 큰 스님이 알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성대에서 유교 전공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고, 유교 전공자들한테 물어봤고, 그게 지금도 있어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따로따로 올리는 거예요. 3명이서.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지금 큰 제사 같은 경우는 군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게 초헌관, 종헌관, 아헌관이 되는 거예요.
초음간, 아음간, 종음간. 초, 아는 버금 간다. 두 번째, 종은 끝. 시작, 끝, 중간. 3번. 그래서 잔을 3번 쳐. 잔지를 3번 한다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3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돌리고, 이렇게 3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려야 되느냐, 이렇게 돌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필요 없고 그냥 들으면 돼요. 이렇게. 바닥에서 네. 이렇게요? 그냥 3번 들으라니까, 이렇게. 세 번 들으라고요? 위아래로? 올리라고. 그리고 잔 따를 때 3번 이렇게 나눠서 따르는 집이 있거든. 필요 없어. 그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따르면 돼. 그냥 따르면 돼. 그리고 이러한 제사 룰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로 수입됐을 때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차례, 다례라고 하는 거예요. 차로 했다고, 옛날에 차로. 차로 했다고. 그래서 차례고 다례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강북 쪽하고 강남 쪽하고 한자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은 차가 되고 한쪽은 다 한 거예요. 걔네 발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발음이 들어왔냐 저 동네 발음이 들어왔냐 해서 차, 다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하늘 천 이러잖아. 이게 한자를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이고 중국 말로는 천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 관계가 되면 우리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차, 다 이러잖아. 이건 둘 다 한문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차가 없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유학 갔다 온 스님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미국 며칠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혀가 꼬부라져. 며칠 만에 혀가 꼬부라져. 빠다 먹어가지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빠다 그거 오래간만에 듣는다. 그죠? 진짜 그 옛날식 표현. 아이고. 연식 나온다. 어저께도 어떤 선생이 뭐 날쌘돌이 이러길래 아우 그 옛날식 표현 내가 이랬더니 그거 다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내가 차마 그 말 안 했다. 당신 세대에서 쓰던 말이지요. 요즘 애들한테 날쌘돌이 해봐라. 이 날쌘돌이? 여러분 다 알잖아. 그지? 여러분 날쌘돌이 다 알잖아. 그게 뭔 뜻인지. 그지? 비극이요. 빠다도 나오니 빠다씨. 빠다씨. 그래서 옛날 스님들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귀족들은 유학을 안 합니다. 귀족 유학 안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유학 갔다 와서 그렇게 이제 중국풍의 문화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그게 차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물을 그냥 마셔도 되기 때문에 차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티내는 거예요. 그게 혀 꼬부라지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법이 만들어지는 게 차례, 다례 이렇게. 그리고 유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우리 유교는 주례잖아요. 술을 쓰잖아요. 차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죠. 희한한 일이죠. 갑자기 이렇게 이런 명절 때 쓰는 백화수복. 평소에 마시도 안 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어른들한테 올릴 때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들도 백화수복은 잘 안 마셨을 거거든. 음복 전문주야. 음복 때만 사용돼 이게. 그래서 굳이 백화수복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백화수복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어른들 좋아하시던 거 있으면 뭐 발렌타인 30년 쓰든가. 우리 어른은 참 양주 좋아하셨지. 그러면 발렌타인 30, 아버지 제가 발렌타인 30년 한 병 깠습니다. 왜? 그래서 그거는 그냥 드는 거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안 돌리셔도 됩니다. 안 돌리셔도 됩니다. 또 뭐 이거 수업과 관련해서 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요?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요? 뭐 그냥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저 그러면
같은 절하고 이어지는데요. 그 천도제나 이렇게 할 때 한번 해봐요. 절하고 이어지는데요. 그 우리 천도제 이렇게 할 때 보면 3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1배만 하나.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은 귀신한테는 무조건 2번이에요. 법왕리에서 상간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다 절을 하세요? 아미타전에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미타전을 나중에 하는 건가요? 법왕루는 저게 워낙 사짜래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워낙 사짜 막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스님들이 룰을 몰라요. 스님들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들 룰을 모릅니다. 근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시어머니는 제사에 대해서 다 내용을 알 거야. 제사상 차리는 걸 내용을.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배운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아니 진짜잖아.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됐잖아. 그럼 며느리가 어머니 왜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진설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도 그랬는데 우리 집에 원래 그랬어. 아니 그렇잖아. 알아? 스님들도 그래요.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걸 찾아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영단에는 2번 하는 거예요. 영단에는 무조건 2번이고 뭐 과공은 비례라고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는 다 마찬가지예요. 왜가 아니고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좋아. 그래서 2번 하면 더 좋아? 세배 한 번 할 때 아버지한테 세뱃돈 2번 받으려고 2번 절해봐. 세뱃돈이 2번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뭐가 날라온다. 그게 예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더 해야겠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딱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얘는 형식이 중심이에요. 마음이 중심이면 사랑하면 결혼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지? 굳이 결혼식 돈 들여서 뭐하러 해? 가능하죠. 그럼 너희도 가능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가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정사에서도 제가 그 탑이 있으니까 탑돌이를 사람들이 하는데 왼쪽으로 도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불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시계방향 생각하시면 돼.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팻말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도는 방향을. 사람들이 자꾸 왼쪽으로. 왜? 율장에 보면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고 그래요. 안 하는 거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분 말씀하신 거는 법왕루에서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한테 관세음 보살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미타 부처님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거기 아미타 부처님 모시면 안 돼요. 어디 영단에다가 부처님을 섞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뭘 잡어? 잡기 전에 내가 먼저 떨려나가는데. 뭘 잡어 잡기는?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계속 보이는 거고. 저는 어느 절에 가서 또 보여요, 그게.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있잖아. 아는 게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님들 교육시킬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만 저한테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도 저한테 교육받아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스님들한테도 해드립니다.
왜 불교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교 쪽에서 유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위탁 사업이라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고 위탁 사업이라니까. 네. 그래서 제사랑 관련해서는 제삿날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삿날이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전에 그런 얘기 제가 안 해드렸나요? 전날 하면 헛제사입니다. 전날 하면 헛제사입니다. 돌아가신 그날 해야 돼요. 스님한테 물어봐도 전날 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무조건 돌아가신 그날이요. 무조건 돌아가신 그날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 제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머리를 끄덕일 거예요. 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잘 몰라. 자, 봐봐. 언제 시간이 바뀌냐면 지금은 12시에 날짜가 바뀌어요. 근데 예전에는 11시에 바뀌었어. 자시에 바뀐다고, 자시에. 요게 전날인 거야. 그리고 제사는 언제 지내냐면 요때 지냈다고, 요때. 그러니까 전날에 지낸다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개념이 바뀌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언제냐면 옛날에는 여기가 날짜 분계선이야. 그러니까 그날 신새벽에 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눈 비비고 제사를 지냈었어. 맞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군부 독재할 때 통금을 만들었어. 통금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 집에 못 가고 철창에 가서 하루를 자야 돼. 이게 난감해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구류됐었다고. 통금 어기면. 그래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날이니까 요 저녁 먹을 때쯤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날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원날이고 그 앞으로 땡겨버리면 전날이 되는 거예요. 전날이면 헛제사야. 헛제사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왔다가 아이씨 이러고 간다니까. 그래, 귀신같이 와야 되는데. 귀신이 시간을 맞추는, 그 날짜 개념이 있어가지고 참 비극적이다. 장소는 이동해도 귀신같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추석 때도 어디 놀러 가게 됐어. 그래서 콘도에서 해야 돼. 관계없어. 그거 관계없어. 장소는 관계없어. 날짜는 못 바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저녁으로 제사 시간이 옮겨졌어. 다 기억하시죠? 그 덕분에 날짜가 바뀌어서 다 이해되죠? 그랬는데 절에서는 또 사시에 해. 사시 끝나고, 여기는 지금 제사가 많으니까 낮에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보통 절에는 다 사시불공 끝나고 난 뒤에 제사를 해. 그죠? 그래서 보통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아니면 12시 반 정도 끝나. 일반적으로 그래. 그렇게 되면 아침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날 아침이어야 돼.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온다니까, 거꾸로? 이러면 다 어째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기억이 있는 분들은 다 그날 지냈는데 왜 전날이 됐지? 이렇게 이제 잘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얘기도 있잖아요. 너 그렇게 까불면 오늘 제삿날 된다. 이게 오늘 죽는다는 날이에요. 오늘 죽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라니까? 오늘이라는 표현이라니까? 그게? 그런 표현 들어봤죠? 물론 건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요런 전차로다가 바뀌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날 한 것 같은데 왜 전날이 됐지? 이렇게 자꾸 이제 의문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 왜 전날이지? 그러니까 또 이제 개똥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땡겨는 먹어도 늦초는 안 먹는다. 하루 전날 살았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걸 한다. 또 이렇게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공자가 제일 미워한 게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찾아라도 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가? 이러면서 또 묻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세가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절이든 어디든 거의 한 90몇 %는 다 전날해요. 그래서 제가 제절에서, 저는 제사도 잘 안 지내. 근데 이게 저랑 관계가 있는 신도가 꼭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면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면 힘들어, 막말로 얘기해서. 왜? 절이 작으니까 공양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들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힘들어. 그래서 그냥 다른 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스님이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평소에 받아먹은 것도 있고 이러면 안 할 수도 없어. 별로 받아먹은 게 없으면 됐다고! 난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내가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뭐 좀 할 거 땡기고 이럴 때 좀 받아먹었으면 차마 또 이렇게 못 하잖아.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 제가 전날 하는 게 아니고 그날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부터 설명을 한다고.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제가 이제 불교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면 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개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스님이 그 스님보다 높습니까? 이렇게. 이게 뭔 거지 같은 얘기요. 뭐가 맞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딱 기억하시고, 요거는 무조건 그날이라더라. 그날이라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제사 룰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이거 내가 텔레비에서도 하고 이게 밴드에도 올려주고 이래도 여러분이 안 봐서 그래요. 생사를 맞춰놨다고,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그래서 탄생을 기념하는 생일이 기일이에요. 죽은 날은 그쪽에선 생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백일이 있고 여기가 백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돌이 있고 이게 기년상이에요. 기년상 1년.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평소에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다 바빠서 대답을 안 해주고 가요. 우리는 늘상 바빠. 근데 여러분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게, 일일이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두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봐. 한 통만 했어. 이 사람이 다 한 통씩 하잖아요? 나는 끝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방어벽을 쳐야 돼. 방어벽을 쳐야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뭐 물어보시냐면,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유훈으로도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른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번거롭고 이제 내 자식이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더 할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이 별로. 내가 낳는데 그걸 모르겠어. 이게 내가 이렇게 조립했는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3년까지는 해드리세요. 탈상 그래봐야 만 2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 2년. 소상 대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사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합사. 그냥 아버님한테 합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한 3년은 따로 해드리고,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그 정도는 해드리고, 그래도 부모님인데, 우리 전통적인, 뭐, 이렇게 꼭 불교는 아니지만, 유교에서도 3년 탈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한 3년 정도까지만 모셔드리고, 합사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위해를 전체를 합사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누구 어른으로 해야 됩니까? 뭐,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그래도 본 어른이 있으니까 당신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원래는 위에 맞춰야 돼요. 원래는 위에다 맞춰야 된다고. 근데 그냥 아버지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그리고 제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4대 봉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일반 평민들은 아버지만 지냈고 양반들이 할아버지까지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증조, 그 다음에 그 직급이 많이 높아야 고조예요. 그게 조선 후기에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되는 바람에 다 4대 봉사가 된 거예요. 개나 거리나 다 양반이고, 싸우는 놈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고 싸우고, 김까지 양반이 됐다니까. 김이 제사지네, 김이. 그래서 지금 다 4대 봉사가 됐는데, 가르쳐 드릴게, 기본 가르쳐 드릴게. 내가 보지 않은 어른은 혼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왜 4대까지가 가능했냐면, 일찍 돌아가셔도 이게 좋은 풍습이 있어서 그 집의 장손은 4대까지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4대까지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옛날에 한 10대살씩 이렇게 가면 4대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지차들은 못 봐. 하지만 맨 장손 쪽으로, 제사는 장손 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4대 봉사가 가능한 거고, 지금은 더 오래 살지만 더 늦게 결혼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4대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천이라고 해서 위패가 옮겨가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주자 오류에 보면 귀신은 흩어지는 거예요. 주자 오류 귀신편에 보면 귀신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영혼이 그 구름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되는 거냐면, 이게 자기가 죽어서 조금씩 흩어지는 그것도 있고, 플러스 후손들이 기억해 줄 때. 후손이 기억해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본분은 어떻게 되냐면, 떠올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아버지를 봤어. 그럼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고조 할아버지야. 그러면 못 뵀잖아. 그러면 그냥 고조 할아버지야. 실루엣만 있고 뭐가 없어, 이미지가. 그러면 못 불러. 물론 여러분이 부르는 건 아니야. 여러분 바깥 어른이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깥 어른을 기준으로 봐서도 비슷할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 이런 제사만 갖고도 사실 한 2시간 얘기한다. 룰이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도 제사를 모셨어요. 제사 룰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 자, 그 다음에 여기 3년상이 있잖아. 3년 탈상. 기년, 원래 이게 8개월짜리가 있고, 8개월을 대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상 대상이거든. 그리고 여기도 3년짜리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생일, 100일, 돌, 3년이 있어. 그지? 3년 있어, 그지? 3년 차렸어? 애들 3살 차렸어? 없지?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염유라고 하는 공자의 10대자 중에 한 명이, 3년상을 하는 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일찍 죽을 때니까 부모님 3년상을 하면 6년이에요. 6년 심효살이를 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맞죠? 그렇잖아. 한 50 산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한 45 산다고 그러면 6년, 어린애 때 빼버리면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리고 스승심효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승심효살이를. 게다가 또 이제 아버님께서 관계가 여러 좋으면, 어머니가 여러분인 경우도 있어요. 막 이어달리기 이런 집들도 있거든? 막 이렇게. 아니, 왜 그래?
흔했잖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걸 흔했는데 왜 그래? 상호는 조선시대 뿐인데? 그래. 그래서 자유당 때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중에 첩두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당 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게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 막 모르는 척을 해. 이 나라가 다 그랬었는데,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뭐 요즘이야 뭐 그게 그런 걸로 윤리적인 거 걸리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시절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남자, 영의 호색이고, 배꼽 아래 일은 따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배꼽 아래를 자꾸 안 따지니까. 자. 그래서 그 염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경략가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3년 동안 군자가 얘를 패하면, 그러니까 시무사리를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문무를, 아무리 그 당시 시대가 늦은 시대라도 다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1년이면 새 풀이 나고 계절이 한 바퀴 돌으니까 1년상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1년 만에 고기를 먹으면 맛있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염유가 뭐 개한심이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염유가 예 이러면서 갔어. 여기서 논어에 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와요. 나가자마자 공자가 뒷담화를 까는데, 저 새끼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왜? 부모가 어린애를 낳아서 3년은 지나야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3년상이라는 게 통규로 되어 있는데, 저놈은 부모에게 그 사랑을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아들한테. 호되게 씹는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뭐 성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안 씻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할 것 같지? 공자 캐릭터 재밌습니다. 공자 캐릭터 재밌습니다. 다혈질이고, 그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왜 3년상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 왜? 3년이 돼야, 지금은 뭐 3년이 아니고 30년이 돼도 AS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끝까지! 예전에 여러분들 때만 하더라도 보내면 끝났는데 요즘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와! 보내도 안심이 안 돼! 예전에 보낼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3년 정도 되면 그냥 애가 뻘짓거리 하면서 지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야. 그 기간을 정했다는 거야. 그게 3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똑같지? 네. 그래서 이게 생일이면, 이게 전날 생일상을 안 먹는 상황이면 이것도 전날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하지? 네. 제가 전공자 뭐가 다르지 않아? 뭐가 달라? 또 뭐 혹시? 제사 지낼 때요. 저기 밥하고 국가 그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우리네 오고 평상시는 반대라며요. 그게 맞나요? 아, 죽으면 반대라고요? 네. 아니, 밥하고 국은 반대 안 해도 돼요. 밥하고 국은 반대 안 해도 돼요. 사후세가 되면 뭐든지 다 반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밴드 올릴 때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상갓집에서 옷 입을 때도 좌우 그런 거 있어요. 다 반대.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데칼코마니 같이 저쪽으로 찍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정반대쪽으로 거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손 올릴 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수도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상갓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도깨비 한참 유행할 때 왜 저승사자는 까만색 상복을 입는가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올렸었어. 그런 비슷한 얘기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상복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는 까만색으로 언제나 관 쓰고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그죠? 메이크업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3번 부른다 이름 조심해. 신가함께서도 하정우가 까만 옷 입고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흰색에 대한 반대라는 개념이에요. 그 사극 같은 데서 국상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 흰색으로 쫙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밤 놓고 이런 것까지 다 반대로 하진 않아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원래 그 어른한테 맞춰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종묘제사에는 날고기부터 올려요. 날고기. 그래서 왜 날고기를 올립니까? 이렇게 그 종묘제사는 왕실제사는 어디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불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패가 안 움직이고 계속 영구적으로 제사를 하도록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화식 이전 세대도 있대. 귀신에. 화식 이전 세대. 그래서 날고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날고기 올리면. 저도 그게 희한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다고. 이게 좀 뭔가 야리하다. 세상에. 왜냐면 날고기가 올라오면 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올라오면 오히려 밥맛이 떨어지지. 상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브루스타 좀 줘요. 뭐 이렇게 해서 구워 먹. 몰라. 또 혹시 한 가지 정도 더? 제사가 명절날 딱 겹칠 때는 손은 저쪽에서 들었는데? 뭐 해보셔. 우리 노보살님이 막. 보감도에 네. 위패를 모셔놓은 경우에 네. 기일 내에 어째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절에 이런 쪽으로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주거 환경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제사 지내기가 더 힘들고, 그 다음에 제사상 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도 좀 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기나 이런 것도 좀 여러 벌을 만들어 놔야 되고, 이게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병풍도 있어야 돼요. 병풍 놀다 덥다, 씨. 요즘은. 옛날에는 몸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 북박이, 씨, 뭐, 놀다, 씨. 그렇잖아?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뭐 같이 다 살아봤는데, 뭐, 그죠? 저는 전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라고. 그 이유는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 절에도 위패를 모셔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설명하려면 한 10분 걸리는데, 이거 지금 될랑가 모르겠다. 한 2분 남았는데, 씨. 이게, 그냥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조선 중기에 재산 상속권이 바뀌면서 그래요. 재산 상속권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1대1로 상속을 합니다. 출가외인이라고 안 자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동시에 돈을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25 이렇게 내. 한 사람이 몰빵을 받으면서 그 제사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그리고 딸들은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고려룰이에요. 고려룰.
여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고려시대 때 여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강릉 갈 때 제가 그런 얘기는 답사 갈 때, 장가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요. 처가살이. 그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친형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시집 간다라는 룰, 그건 중국 룰입니다. 중국 룰. 그래서 헌안설어는 시집을 가서 개고생을 하는 거고,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좀 차이는 나지만 신사임당은 지집에서 편안하게 산 거예요. 기림이나 그랬으면서. 팔자가 다른 거예요. 팔자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 당시는 바뀌기 시작하던 시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옛날 지금 풍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뭐 여자는 제사에서 다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가 만약에 4분이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건건마다 달라요. 이거를 하나씩 가지고 지내는 집도 있어. 분할봉사라 그래. 이걸 분할봉사. 나눴다고. 분할봉사. 아니면 윤회봉사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어. 이 집에서 먼저 한번 하면 이게 재산 상속이 똑같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 초기까지 여자가 이혼하잖아요? 자기 재산 다 갖고 옵니다. 갖고 갔던 거. 노비를 그대로 갔는데 내가 시집가서 몇 년 사는 사이에 노비가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까지 갖고 옵니다.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해. 지금 젊은 애들보다. 요즘 맞벌이 하는 애들 쓰거든요. 서로 자기 재산이 있어요. 결혼한다고 여러분처럼 다 합치는 게 아니요. 다 자기 재산이 있어.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이번에 추석에 얼마를 드려야 돼. 그러면 네 번 돈에서 얼마 내고 내 번 돈에서 얼마 내고 뭐 이런 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있어. 그래서 분할봉사라고 하는 거는 나눠서 건건이 서로 다르게 당신이 친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이쁨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할머니 할래. 이거 모계라도 관계가 없어. 신사임당도 모계 쪽에 살고 있었던 거야. 관계없어. 그렇게 선택도 가능한 거야. 그다음 윤회봉사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이 굉장히 크고 넉넉하면 돌아가면서 해도 모든 집이 잘 살면 관계가 없지. 우리 집 아파트가 한 50평씩 돼. 그러면 뭐 되지. 근데 뭐 한 20-30평밖에 안 돼. 그러면 피곤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에다가 위패를 모셔요. 그리고 뿜빠이에서 돈을 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분이 지금 뭐 어떤 거 물어보시는 거냐면 법왕루에 위패를 모셨는데 기재산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기재산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절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재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거고 오래됐으면 그냥 오셔서 절하고 잔을 따르시고 뭐 당신이 성의껏 조금 올리시면 되고 그런 정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사의 마지막 세대 쪽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어른 입장에서는 자 나로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끊기도 애매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박간장만하고 며느리하고도 다를 수도 있어. 관점이. 며느리는 내 자식에게 또 물려가니까 엔간하면 어머니도 저렇게 말씀하시고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고 아들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절에다 모시면 돼요. 단 절은 저 받은 거를 없애지 않아요. 영구적으로 놔두는데 안목이 있어야 돼. 언제 없어져? 없어지는 절도 있어. 불 나면 끝이요. 불 안 나는 거에 대한 선관이 있어야 돼. 이 절 불 안 나나! 이렇게. 그래서 방범 처리가 잘 됐나? 화재 처리가 잘 됐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모시면 돼. 오늘은 아니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제사 같은 게 꼭 불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시간 할애를 해드린 거예요.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마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제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